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마침내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공식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랑스 리그앙 개막전이 한국 시간으로 8월 13일 새벽에 열렸는데요. 아쉽게도 파리 생제르맹 안방에서 로리앙을 이기지 못했지만 이강인 선수는 선발 출전해서 확실한 존재감, 파리 선수들 중에 가장 창의성이 뛰어난 플레이를 펼치면서 좋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어땠고 또 파리는 어쩌다가 개막전에서 무득점으로 비기고 말았는지 이날 경기 주요 장면을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한 이번 경기 결과는 0대 0이었고요. 아시다시피 말씀드린 대로 음바페, 네이마르 이 두 선수가 경기 명단에 없었고 또 새로 영입된 포르투갈 대표 공격수 곤살로 하무스는 곧바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현지 중계방송도 이번에 영입된 선수들 그중에서도 이강인 선수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높았어요. 경기장에 입장하는 장면부터 그라운드에 들어설 때 에스코트 보이들과 손을 잡고 들어오는 장면도 그렇고 도열에서 경기를 준비한 장면까지도 이강인 선수를 클로즈업하고 집중 조명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또 이강인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 아웃된 이후에는 팀이 좀 이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안절부절하는 모습 속에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 속에 경기를 지켜보는 이강인 선수의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날 경기 선발 명단부터 살펴보면 돈나룸마 골키퍼가 골문 지켰고요. 포백 라인은 루이카 에르난데스와 밀란 슈크리니아르, 다닐루 페레이라와 하키미가 구축됐고요. 3미들은 비티냐와 우가르테, 자이르 에메리, 3톱은 이강인, 하모스, 아센시오로 구성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이마르와 베라티, 음바페가 아예 명단에서도 제외가 됐는데요. 사실 네이마르와 베라티는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하다가 이적 문제도 있지만 이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들도 있었고요. 또 음바페 선수 같은 경우에 현재 계약 문제 때문에 구단과 마찰을 빚고 있어서 지금 1군 훈련도 함께하지 못하는 와중에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경기 영입된 선수들이 대거 합류했다는 부분이죠. 공격 3톱 모두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었고 미드필드 라인에서는 우가르테 그리고 수비 라인에서는 리카와 슈크리니아르가 새로 영입된 선수였고요. 프리시즌을 정상적으로 치렀던 주장 마르키뉴스가 벤치에서 경기를 출발했는데 아마 지금 베라티와 네이마르도 그렇지만 팀 내에 조금은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에 명단에 들지 못했던 음바페 선수는 관중석 VIP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꽤 열심히 경기를 본 모습이 있었어요. 특히 프랑스 대표팀의 동료인 우스만 덴벨레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에 오피셜이 났었죠. 2028년까지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리에 합류를 했는데 덴벨레와 나란히 앉아서 경기를 보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화기애애한 모습 보였는데 엔리케 감독이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음바페 상황 조금은 긍정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음바페 선수가 이제 파리에 남을 가능성까지도 조금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날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음바페 선수를 남겨서 뛰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마침표를 찍는 부분들 특히 상대 밀집 수비를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 상황 속에 속도감과 파괴력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결정력도 좀 아쉬웠고요. 선발 라인업에 있어서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대로 3백을 가동을 했는데 사실상 좌우 윙백인 칼룰루와 레고프 선수까지도 수비 라인으로 내려와서 5-2-3 내지 5-4-1에 가까운 대형으로 경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미드필드 라인도 굉장히 밑으로 내려와서 자기 진영에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파리 선수들이 이 부분을 공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 과정 속에서 루이스 에니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해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즉 이강인 선수를 전술적인 열쇠로 이강인 선수가 있는 위치에서만 공이 돌고 살아나고 플레이가 만들어지니까 이강인 선수를 경기 내내 이곳저곳에 써봤었거든요. 이날 경기 초반의 평균 포메이션 초반 25분간의 평균 포메이션을 보면 파리 선수들 전원이 상대 지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만큼 로리앙 선수들이 자기 진영에 내려와 있다 보니까 전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전방에 이제 하무스 선수가 있었고 오른쪽에 이강인 왼쪽에 아센시오가 있었어요. 초기에 선발 포메이션으로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배치됐지만 프리시즌에 경기를 했던 것처럼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좌우 윙백인 리카 에르난데스와 하키미까지도 높은 곳으로 올라와서 전원 공격에 가깝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반 15분이 조금 지난 시점 16분, 17분 요쯤부터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서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오른쪽에서 공격할 때 이강인 하키미를 통한 오른쪽 공격이 잘 이루어지고 비티냐까지도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플레이하니까 너무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렸고 반대편의 공격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 또 그런 가운데 수비를 결국 열지 못하니까 이강인 선수
선수를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하키미까지 올려서 좌우 측면에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이 장면을 보시면 하무스가 중앙에 있고 이강인이 왼쪽에서 리카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아센시오가 오른쪽 그리고 하키미까지 올라와서 또 오른쪽에도 더블 공격을 구축했고 미드필드 라인에서는 비티냐 선수가 하무스의 뒤까지 올라가서 거의 공격형 미드필드에 가까운 위치에 서고 자이레 에메리가 그 사이 우가르테가 후방 빌드업에서 지키는 가장 밑에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이제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하무스가 중앙 그리고 아센시오와 비티냐까지 가운데 들어오고 자이레 에메리까지 조금 비티냐 자이레 에메리가 두 명의 메잘라에 가깝게 움직여주고 심지어 리카 에르난데스까지도 조금은 미드필드에 가까운 위치 인버티드 풀백처럼 움직여주고 이강인 하키미가 사이드라인을 밟고 움직이면서 이강인 하키미 아센시오 하무스 이 사이 공간 하프스페이스를 열기 위한 좀 플레이들을 좀 펼쳤어요. 이렇게 엔리케 감독이 열기 위한 방법을 썼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하키미가 오른쪽에서 아센시오와 또 호흡이 잘 안 맞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결국에는 하키미 아센시오도 외로워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엔리케 감독이 전반 35분이 넘은 시점에는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하키미 이강인의 플레이가 살아나는 경향들을 좀 보였는데 물론 이 상황이 되니까 또 왼쪽에 간 아센시오가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리카가 죽는 그런 상태가 연결되니까 결국엔 이강인 선수 쪽에서는 플레이가 됐지만 이강인 선수가 없는 쪽에서는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정리할 수 있는 경기였어요. 이날 경기 시간대별 상황을 보시면은 이강인 선수의 장면만 따라 모은 게 아니라 주요 장면들을 모았는데 이강인 선수를 통한 장면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얻은 코너킥 이강인 선수가 이날 전담 키커로 이제 활약을 했는데 왼발로 올린 코너킥이 매섭게 문전으로 향했고 슈크리니아르 선수가 헤딩을 하려고 달려들었는데 먼저 로리앙의 수비수인 탈비 선수가 건드리면서 걷어냈지만 굉장히 위협적인 코너킥이었고요. 8분께에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연계 플레이의 중심이 됐습니다. 후방에서 넘어온 공을 받아서 수비를 한 명 마주한 상태에서 힘으로 이겨내고 따돌린 이후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아센시오에게 공을 밀어줬고 아센시오도 이 장면에서 공을 잘 키핑한 이후에 문전으로 침투해 있었던 하무스에게 연결했고요. 하무스가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바로 빠른 타이밍으로 시도했지만 골키퍼의 선박에 걸리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좋은 장면이었고요. 12분에도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말씀드린 대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출전했을 때 오른쪽 윙 플레이를 한 게 아니라 하키미가 올라오니까 오른쪽 맷잘라 내지 이제 오른쪽에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했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하키미가 더 높은 위치에 가서 사이드라인을 밟고 있고 이강인 선수가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비티냐가 또 배후에 들어가는 걸 정확하게 포착하고 근거리에 2명, 중앙 공간에 3명, 수비 라인에 3명이 있는 거의 뭐 7명 가까운 선수들의 사이를 꿰뚫는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비티냐에게 연결을 해줬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비티냐도 이 공을 받았을 때 본인 쪽으로 3명의 수비수가 몰리니까 발 뒤꿈치로 툭 밀어주면서 하무스에게 공을 연결했지만 하무스의 앞에서 로리앙 수비수가 몸을 던지는 블로킹을 통해 차단하면서 이게 슈팅까지 가지 못했는데 이런 좀 창의적인 장면들 상대의 밀집 수비 속에서도 유기적인 움직임과 이강인 선수의 사이를 보는 눈 이런 시야를 통해서 좋은 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문전에서의 파괴력 특히 하무스 같은 경우 상대 수비를 흔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쉬웠거든요. 16분 같은 경우에도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있을 때 하키미와의 호흡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키미가 내준 공을 이강인 선수가 이어받아서 수비 한 명 따돌리고 두 번째 수비수가 몸을 던질 때 이거를 따돌리면서 슈팅을 시도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블로킹에 걸리면서 슈팅은 무산이 됐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8분 말씀드린 대로 이제 16분이 지난 시점에서 이강인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왜냐? 말씀드린 대로 거의 15분 16분 가까이 이강인 선수가 있는 오른쪽에서만 공이 돌아가니까 하키미가 오른쪽에 있으니 그럼 이강인을 왼쪽으로 돌려보자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렸던 것인데요. 실제로 이강인 선수가 왼쪽으로 가자마자 또 날카로운 크로스를 문전으로 배달했지만 수비가 걷어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 전반적으로 이제 하키미 선수도 이강인 선수도 좋은 크로스를 문전으로 많이 공급했지만 하무스가 문전에서 9번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로리앙 수비수가 너무 많기도 했고 또 힘에서 좀 붙이는 모습들 공중전에서 좀 이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다른 선수들도 침투를 해봤지만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활용하지 못했거든요. 초반에 거의 파리가 90%의 점유율을 기록할 정도로 주도를 하고도 좋은 슈팅 장면이 많이 나오지 못했어요. 36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크로스 패스를 연결했는데 여기서도 하무스 선수가 헤딩에 실패했고 하키미도 달려들어봤지만 역동작이 걸리면서 공을 건드리지 못하면서 수비가 걷어냈는데 계속해서 좋은 크로스가 공급이 돼도 낙하지점 포착이라든지 헤더 기술이라든지 많은 면에서 파리의 마무리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다가 42분에 파리가 오히려 선제골을 내줄 수 있는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후방 지역에서 우가르테가 비티냐에게 패스를 하는 순간에 뒤에 있던 로리앙 미드필더 아베리겔이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이 공을
공격을 앞에서 차단했고 그대로 몰고 들어가서 시도한 중거리 슈팅이 골포스트를 때리고 빗나갔습니다. 이걸 내줬다면 파리가 경기를 운영하기 더더욱 힘든 상황이 됐을 텐데요. 어찌됐거나 전반전 0대5로 끝난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이 78%의 압도적인 볼 점유율을 기록했고 슈팅 숫자도 8대1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유효 슈팅은 2개에 불과했고 또 기대 득점도 0.39골로 한 골을 채 만들 만한 상황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말씀드린 골대 강타로 인해 로리앙이 조금 더 득점에 근접한 상황을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전반전 이강인 선수의 기록을 보면 무려 58회의 볼 터치를 가져가면서 높은 영향력을 보여줬고 주로 오른쪽에서 활동을 했지만 전반의 일부 시간은 왼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왼쪽 지역에서 플레이를 했고 또 오른쪽 뒤에 수비 커버까지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7번이나 크로스 패스를 시도했지만 한 번밖에 연결되지 못했는데 크로스의 질이 안 좋았던 것이 아니라 받아준 선수들의 플레이가 아쉬웠어요. 이렇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면서도 86%의 패스 성공률이 나왔고 드리블을 한 차례 시도한 것은 정확하게 성공을 하는 등 굉장히 효과적인 플레이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전 상대 밀집 수비를 뚫지 못하면서 고전했기 때문에 후반전 시작하는 과정에 선수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눈 모습이 포착했는데 특히 이강인 선수와 하키미 선수가 오른쪽에서 공격을 많이 풀어갔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열심히 또 이야기를 하면서 후반전에 나서는 모습이 또 현지 카메라에 집중 조명이 됐습니다. 후반전 들어서도 이강인 선수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또 다른 선수들도 후반전의 플레이는 좀 좋아졌는데요. 후반 시작과 함께 47분에는 우가르테 선수가 배후에서 롱패스를 높이 뛰어서 로빙 패스를 많이 공급하면서 좋은 플레이들이 나왔어요. 우가르테의 전진 로빙 패스가 이제 문전으로 들어갔을 때 하무스가 건드리지는 못했지만 수비가 걷어내려고 건드린 게 흘렀거든요. 이때 이강인 선수가 뒤에서 빠르게 좋은 위치 선점을 가져가면서 포착했고 슈팅까지 시도했는데 이게 오른발이다 보니까 정확성이 조금 아쉽기도 했고 또 두 명의 수비가 달려들면서 건드렸기 때문에 수비를 막고 빗나가는 그런 아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52분에는 하키미 선수가 이제 오른쪽으로 안쪽까지 치고 들어오면서 비티냐에게 공을 내줬고 비티냐의 중거리 슈팅이 나왔는데 아쉽게 윗그물에 걸리고 말았어요. 이런 가운데 오리앙도 후반전은 공격을 강화하기 위한 또 체력 보강을 위한 선수 교체를 먼저 59분에 단행을 했는데요. 코네와 퐁소를 투입을 했고요. 파리 생제르맹은 68분에 비티냐와 아센시오를 빼고 솔레르와 파비안 루이스를 투입했습니다. 아센시오는 거의 존재감이 없었고 비티냐는 전반전의 플레이는 좋았지만 후반전 들어서 급격하게 체력이 좀 떨어지면서 영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솔레르와 파비안 루이스를 투입했는데요. 솔레르가 왼쪽 측면 공격수, 파비안 루이스가 왼쪽 메잘라로 투입이 됐습니다. 72분 하키미 선수가 또 한 번 좋은 장면을 만들었는데 로리앙 골키퍼가 길게 연결한 공을 높은 집중력으로 직접 차단한 이후 빠르게 측면을 치고 들어가서 크로스 패스를 연결했지만 솔레르 선수의 헤더 슈팅이 크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76분에는 솔레르의 플레이가 좋았는데요. 솔레르가 왼쪽 측면에서 우가르테한테 공을 뒤로 빼준 이후 빠르게 배후 공간을 침투했고 우가르테가 또 한 번 로빙 스루 패스를 솔레르에게 넘겨줬거든요. 솔레르 쪽으로 수비가 붙었지만 솔레르는 프리시즌 경기 때도 보여줬듯이 이 공을 잡자마자 뒤에서 침투하고 있던 파비안 루이스에게 밀어줬고 여기서 파비안 루이스가 골키퍼를 마주하는 장면을 만들었는데 이 슈팅이 좀 아쉽게도 골키퍼의 정면으로 허무하게 흐르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82분에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와 리카 에르난데스를 빼고 장신 공격수 에키티케, 베테랑 수비수 마르키니스를 투입하면서 신입생들을 빼주고 마지막 공격을 좀 시도해봤는데요.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82분까지 소화했지만 역시나 최근에 좀 부상에서 복귀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아쉬웠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판까지도 파리 생제르맹이 골을 넣기 위해 총공세를 펼쳐봤는데 상대 밀집 수비를 열기 어려웠고요. 후반 추가 시간 2분에는 솔레르의 중거리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고 후반 추가 시간 종료 직전인 5분에는 우가르테의 오른발 중거리 슈팅이 골대 옆으로 빗나가면서 결국 0대0 무승부로 경기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경기 전체적인 기대 득점값은 1.06골 대 0.08골로 파리가 1대0 정도로는 이길만한 경기였지만 결국엔 결정력이 아쉬웠고요. 78%의 볼 점유율에 무려 19개의 슈팅을 때렸지만 유효 슈팅이 4개에 불과했다는 것은 하무스 선수가 기대만큼의 마무리를 좀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 에키티케는 역시 아직은 경험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네이마르와 음바페가 없는 상황, M&M 트리오가 떠난 파리의 공격력이 확실히 둔화됐다. 지난 시즌에는 실점적인 문제라든지 공수 밸런스가 아쉬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올 시즌 같은 경우 아직 첫 경기일 뿐이지만 M&M 트리오가 빠진 공격 화력의 파괴력이 너무나 떨어진 것들은 분명히 큰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가장 번뜩 있는 플레이를 펼쳤다는 것 자체가 파리의 스쿼드가 얼마나 약해졌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강인 선수와 좀 호흡을 맞출 선수들, 이제 덴벨레도 훈련을 할 것이고 네이마르 선수도 이제 몸 상태의 문제 혹은 이적 문제가 정리된다면 출전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음바페 선수도
레인리케 감독이 말한 대로 조금은 상황이 호전된다면 출전을 한다거나 2라운드 경기는 지금보다는 어떤 이유에서든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라운드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8월 20일 일요일 새벽 4시에 툴루즈와의 원정 경기로 치르게 되고요. 이후에 경기 일정도 확정이 됐는데요. 3라운드는 8월 27일 일요일 새벽 4시 랑스와의 홈 경기고 4라운드는 9월 4일 새벽 3시 45분 올랭픽트 리옹과의 빅매치입니다. 이강인 선수 첫 경기 비록 팀은 이기지 못했지만 자신의 능력은 확실히 보여준 경기였는데요. 아쉽게 데뷔전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지만 툴루즈와의 경기 또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떤 플레이를 펼쳐 보일지 한준TV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